대출 막힌 지 5주. 근데 또 누가 집을 사고 있나? 6.27 이후에 부동산 진짜 멈춘 걸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5주 연속 둔화. 대출 규제 숨죽인 서울집가 서초에 이어서 이 동네도 하락하면서 오름세가 둔화되기도 하고 많이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보이기는 하죠. 그리고 이거는 블라인드 글의 걸 하나 갖고 왔는데 7, 8월의 분위기 어떨 것 같냐, 대출 규제가 실행이 되고 나서 궁금한 거예요. 이제 7월 8월 이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제 본인도 이제 스탠스를 결정해야 되니까 내 거 팔고 갈아탈지 고민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일단 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7, 8월이 기회인지 매수하는 그럴 기회인 건지 아니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관망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 지금 6억이 나왔지만 대출을 더 막을 수 있으니까 어디든 매수한다고 하면 추가 규제 전에 예를 들어서 뭐 DSR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요. 그죠? 조정지역에 걸려가지고 TV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규제하기 전에 빨리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본인 생각은 그런 거예요. 9억 미만은 좀 올라가고 12억에서 15억은 내려가고, 왜냐면 6억의 걸 생각하면 9억 밑에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12억에서 15억은 6억 이상에서 조금 더 해야 되니까 그건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근데 10과 12 사이가 너무 애매하다. 이분이 이제 갈아타고 싶으신 데가 10과 12인 것 같죠? 지금 집이 직전 실거래 9억 초반이면 해당 실거래를 일단 내놓고 7, 8월에 가고 싶은 곳 매물 있으면 2, 3천 싸게 내놓아 볼까?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댓글이 뭐가 있냐? 9억 초반은 규제 전이랑 좀 비슷할 것 같다. 2, 3천 싸게 내놓으면 바로 팔릴 것 같은데 내리려면 더 낮은 가격을 팔아야 되는데 팔고 할 게 없다. 갈아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보합이나 소폭 조정일 것 같다. 그리고 이분 답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구간대별로 나누는 거 이제 욕설이라서 지웠는데 땡땡지심. 상급지가 떨어지는데 하급지가 오른다? 말이 된다고 생각함? 상급지 사는 사람들이 바보임? 근데 저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상급지랑 하급지가 차이가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렸잖아. 하급지는 안 올랐는데. 근데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잖아. 원래 이만큼 차이가 났으면.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평촌에 신축 아파트가 계속 호가가 오른다고 하고 있잖아요. 왜 오르겠어요? 당연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보고 하니까 호가를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크게 볼까요? 6월 27일에 대책이 나왔고 그때 6월에 엄청나게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 아실 기준입니다. 10,000건이 넘었고 7월에 3,000건이 돼서 실제로 이 반의 반토막 낮은 게 데이터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말도 안 되게 올랐던 성동구랑 마포구 있죠. 6월과 7월의 이 차이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6월에 812건이 거래가 됐는데 73건만 된 거죠. 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와 성동의 이 대출 규제는 정말 실질적인 타격을 줬고요. 거래량이 이전 대비해서 막 10%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게 오른 곳들은 6월에 800건이고 7월에 250건이 되는데 여기 이제 10%에 줄었던 거에 비하면 확실히 덜 줄었죠. 관악구는 이 차이가 또 더 덜합니다. 300건에서 114건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곳일수록 거래가 줄긴 줄었지만 어쨌든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7월 이후에 실거래 찍힌 걸 좀 가져와 봤는데 위에 4개가 송파에 있는 것들입니다. 올파포는 강동구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제 신고가들이나 혹은 높은 거래가 지금 찍힌 거고요. 물론 이제 여기는 송파구기 때문에 토어제에 묶여 있고 이 7월에 있는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6월 거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6월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신고가가 찍힌 것도 있다라고 보는 반면 여기 지금 마푸자 7월 거래죠. 굉장히 높은 가격이고 아크로타워 스퀘어도 16억이 넘었고 서강은 마포에 있는데 외곽인데 신고가를 찍었죠.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경남 아누스빌도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실거래 보실 때는 꼭 627이랑 토어제 지역과 지역 아닌 거를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높은 실거래는 발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누군지는 몰라. 내 주변에는 사는 사람은 없는데 아무튼 누군가는 아파트를 사고 있다. 이거 돈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올파포에 줍줍이 있었을 때 22만 명이 몰렸습니다. 22만 명. 현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22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이. 그런 걸 보면 대출은 막혔고 규제는 강화됐지만 여전히 현금 있는 실수요자는 많고 투자력을 갖춘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어저께 블라인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왜 다들 부동산에 환장한 거야? 화가 나셨죠 벌써?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제를 이렇게 해놔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방금도 울파프에 22만 명이 이미 증명을 했지만 현금이 있는 계층은 여전히 유효 수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잠실 르엘이 울파포만큼은 아니지만 7억인가? 시세 차익이 있잖아요. 그걸 또 보면은 또 얼마나 또 돈 많은 사람이 있는지 거기서도 아마 볼 수 있을 거고요. 제가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이런 거였어요. 현장에서는 조금 싼 가격이 나오면 그냥 바로 매수가 붙어버려요. 실거주 대기 수요도 있고요. 무주택 고소득자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지방에서도 오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기사가 좀 떴어요. 이게 상반된 기사인데 규제 직전에 서울 원정 투자가 올해 최대다. 올 상반기에 일어난 외지인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 추이예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방 분들이 서울 집을 산 거 계속 지금 늘어났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씨가 마르는 원정 투자예요. 서울 거주자들의 지방 아파트 매입은 갈수록 줄고 있다. 올해 1월에서 5월 기준으로 비중이 2%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난 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100채 거래가 되면 서울에서 와서 투자하는 게 2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채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는 23%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지방은 아무도 안 가는데 지방에서 서울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실질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서울에 잠재 수요가 계속 꿈틀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거래량은 줄었지만 관심과 수요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멈춘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눈치 싸움이 심하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그 블라인드 그래도 있었고, 여러분들 지금 질문에도 아시다시피 잠재 수요는 지금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현재 호가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6월까지는 이 호가를 매수가 쫓아왔습니다. 특히나 성동이랑 마포는 정말 나 잡아봐라 하면은 그냥 잡아가지고 계속 위로 쭉쭉쭉 올라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쫓아와서 매수를 안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매도 입장에서 어때요? 이사갈 곳 호가는 똑같이 높아요. 왜냐면 더 좋은 데들은 더 급하지 않거든요. 매도자분들은 결정을 해요. 보류를 하던지 아예 물건을 이제 거두는 거예요. 아니면 실거래가로 내려와야 돼요. 이거 제가 예시 하나 갖고 왔는데 이런 거예요. 이 편한 세상 옥수 파크리스가 있습니다. 실거래가 22.7이에요. 그리고 20.4, 이게 6월에. 이게 다른 타입들 같은 경우에는 저층인데도 불구하고 22.5에 찍혔습니다. 저층이 22.5라는 얘기는 사실상 기준층으로 봤을 때 24, 25에 해당하는 거일 수도 있죠. 이제 매수자는 와서 보는 거죠. 아니 이게 실거래 부근인데 이게 금매라고? 여기 다 금매라고 써있어요. 금매매. 근데 매수 입장에서는 한 달 전에 지금 규제 걸려가지고 호가가 내려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걸 금매라고 할 수 있냐? 난 못 사겠다. 매도자들도 내가 이 가격으로 팔아도 위에가 갈랑가 말랑가 하는데 그게 되지가 않으니까 그냥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거래 가능한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물건이 없는 와중에서 급한 매도자만 실거래 부근 가격으로 내리면 거래가 돼요. 근데 패닉 실거래권은 또 안 돼. 많이 오르지 않은 것들 중에서 6월 초중반 정도 가격에 내려오잖아요. 아니면 5월 가격 내려오잖아요.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싼 물건들은 거래가 지금도 많이 되고 있어요. 비싸게는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지금 그런 시기는 아니니까. 다만 내려오면 거래가 돼요. 그래서 또 아이러니하게 물건이 없다 보니까 가장 밑에 게 팔려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또 다시 야금야금 호가를 올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실거래가 9억 6천에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호가는 한 10억 6천에 있었어요. 10억 6천에 막 몇 개가 막 있다가 그 중에 하나 급해서 9억 6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걔가 마침 상태가 좋았어. 그래서 걔가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물건이 9억 7천에서 딱 놓는 거예요. 근데 걔밖에 물건이 또 없어. 걔 빠지면 바로 10억 6천이야. 그럼 내가 매수 입장이면 얘를 쫓아가고 싶어진다니까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실거래 부근이고 얘가 많이 오르진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금살금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상급지는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밑에서는 은근히 올라가는 거예요. 은근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따라서 심리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그 필드에 가게 되면은 물건이 부족함에 따라서 가격은 일부 지역에서 반등 조짐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물건 부족을 나타내면서 호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한 4군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보도록 하죠.